이 문제는 이제 바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일차함수와 무리함수의 일부분끼리 연결된 이제 그래프인 거고, 문제의 조건 간단하게 그냥 썼어. 즉, fx는 알파, fx는 베타. 이걸 이제 함수로서의 해석이거든. 즉, 어떤 함수냐면, y는 fx라는 이 함수와 y는 알파와 y는 베타라는 이 상수함수의 교점.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는 3개. 그 교점 중에 x좌표가 알파, 베타, 감마라는 뜻인 거고 얘는 조금 이따 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의 출제적 의도가 있냐면 그래프에서 그래요. 그래프에서. 그래서 그래프를 일단 그려봐야 돼.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x A라는 기준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이 포물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량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뭔가 나올 거라고. 자 그러면 요 두 상수함수와 이 하얀색의 함수의 교점이 원래 일반적으로 4개가 나오는데 3개가 나왔다는 소리는 요 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소리야. 뭔지 모르겠는데 x축과 평행한 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겠고 또 이런 식으로 뭔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 교점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 두 개, 세 개. 그 값이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더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값이 알파, 베타가 동시에 될 수 없다라는 건 나라는 조건에 의해서 F 알파가 알파고 F 베타는 베타인 거야. 근데 아까 가정했듯이 알파와 베타는 서로 다른 이제 실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에 대해서 여기서의 x의 값은 내가 아직 잘 모르겠고 여기에서의 x의 값도 내가 잘 뭔지는 모르겠으나 알파, 베타가 동시에 올 수 없다는 소리야. 그럼 요 중에 하나는 감마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상황 판단을 해줘야 돼. 요 값이 만약에, 요 값이 베타라고 알파라고 놔도 뭐 큰 문제 없어. 베타라고 놓는다면, 요 점의 좌표는 베타, 콤마. F 베타가 나오니까 베타가 나와줘야 돼. 즉, 요 직선이 Y는 베타라는 직선이 되는 거야. 천천히 하나씩 결정 지어준다면. 그럼 당연히 요 직선은 알파라는 직선이 되겠고, 요 점의 Y좌표가 알파인 거야. 그럼 둘 중에 뭐가 알파일까라는 걸 잘 따져줘야 되는데, 요 값이 알파면 큰일 나. 그치? 요 값이 알파면, Y는 X라는 직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 나야 되는데, 이거 기울기 음수거든. 따라서 자연스럽게 요 값이 알파가 나오고, 요 값이 감마가 된다는 해석인 거야. 즉, 우리는 요 대소관계를, 그래프로 해석을 한 거야. 감마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베타가, 그 다음에 알파가. 요 대소관계를 일단 체크를 해두고, 이제 함수값의 대입을 해보는 아이디어로. 근데 여기서 보면, 요 좌표는 얘들아, 알파 콤마 알파가 나오고, 요 좌표는 베타 콤마 베타가 나와서, 보조선을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보조선.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알파, 베타, 감마 사이의 관계를 구하는 거야. 여기서 A의 값이 베타라고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베타 다 바꾸면 B의 값은 당연히 베타가 된다라는. 즉, 요 그래프에서로 A와 B는 같으면서 동시에 베타가 된다라는 조건을, 숨어있는 조건을 우리 찾은 거라고. 그래서 요 알파 베타의 관계 혹은 알파 감마의 관계 이런 얘기들을 찾기 위해서 요 값을 뭐라고 둔다면 y는 x라는 요 함수로 y는 x라는 요 직선으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 얘랑의 교점의 좌표 한번 얘기해 볼게. 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게. 플러스 베타 요 값이 뭐랑 동일해지는 마이너스 x랑 동일해지는 x의 값 두 개가 알파 베타가 되겠지. 제곱. 그래서 이걸 한번 연결을 지어주자. 아, 이거 이항시키면,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베타 전체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x인데, 편의상,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베타. 이 값이 얼마? 0을 만족시키는 x의 값에 관해서 따라서 여기서 한번 보자. 요식 자체를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일단 두고 얘를 묶었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남겠고, 여긴 뭐 남니?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소해 되겠네. 이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은 누구 나와? 선생님 x의 값은 베타. 근데 베타 구해놨거든.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요 x의 값이 뭐가 나오니? 베타 마이너스 1이 나올 건데 그 값이 실질적으로 누구인 거니? 알파인 거야. 그래서 이 조건 먼저 찾아야 돼. 이렇게. 한마디로 이걸 다시 해석을 해주면 지금 뭐야?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인데 베타보다 1 작은 게 알파라는 소리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체크해주면 요 차이가 얼마 난다? 1 난다를 했었는 거지. 여기? 여기서. 요 값이 0이 되거나, 요 값이 0이 되거나, 요 값이 0을 만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를 이항시키면 x의 값은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 x의 값이 베타, 하나는 얘야. 근데 서로 다른. 여기서 이 두 교점의 x좌표는 알파, 베타 우리 아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당연히 알파가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알파, 베타의 관계를 하나 구해놨어. 그럼 우리 어떤 관계를? 베타와 감마 사이의 관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얘는 감마는 어디다 대입하면 될까?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자고. 대입을 해주면 어디다 쓸까? 공간이 애매한데, 여기다 한번 써볼게. 여기다. 자, 두 번째 식이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감마 마이너스 여기서 A라고 되어 있는데 그 A의 값이 베타였거든 얘들아. 플러스 베타. 이 값이 뭘 만족하니? 알파를 이렇게 만족한다. 그래서 얘를 이항시키고 양변 제곱을 한번 해보자는 소리지. 이항시키고 양변 제곱을 해주면 이 값은 뭐가 나오겠니? 원래 뭐 얘를 다 이항시켜 정리해주면 돼. 루트에 감마 참, 천천히 루트의 이제 감마 마이너스 베타 얘는 어쨌든 양수 나오잖아. 이걸 이항시키고 베타에서 알파 뺀 값과 같다라는 뜻 아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양변 제곱하자고. 양변 제곱하면 어떤 관계의식을 얻을 수 있냐면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전체 제곱이라는 새로운 관계식을 하나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 근데 베타와 알파의 차의 제곱이야. 어쨌든 이건 차를 의미하니까 이 차는 얼마라고 했니? 1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새로운 사실, 새로운 정보. 어떤 정보? 감마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요 결과가, 요 차도 얼마라는 사실, 1이라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야. 지금 선생님 뭐 하고 있어? 알파와 베타와 감마 사이의 관계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 차가 얼마 난다고? 1만큼 난다고. 근데 우리는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식을 완성을 해야 돼. 그럼 요 식이 다 원래는 어떤 식인데? 다 베타로 다 수정되는 식이라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야? 베타가 되겠지. 따라서 자 보자. 차가 다 1이 나오고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럼 베타 요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베타보다 1 작아요. 얘는 어떻게 보면 베타보다 1 커요 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쌍둥이 다 더하면 3베타가 나오거든. 마이너스 플러스 1 이제 소거되면서 3베타의 값이 얼마가 되는? 15가 되는 베타의 값은 얼마? 이제 5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네. 그래서 베타의 값이 오니까 알파는 그거보다 1 작은 값이지. 그래서 이 값은 얼마? 이제 9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보자. 여기가 원래 뭐라고? 베타였다고. 베타. 근데 베타 반응제를 뭐라고 구했다고? 뭐라고 구해놨다고. 지금 근데 함수가에 구라는 함수값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지. 그래서 결론을 지어주면 마이너스의 루트 이 값이 뭐야? 9라고. 그럼 9에다가 베타의 값 아까 얼마라고 구해놨니? 5라고 구해놓고 5를 더한 이 함수값을 구하라는 문제라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 5에서 2 빼준 3 내면 돼요. 3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그 전체적인 문제의 흐름을 보고 이 상황을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조건을 하나하나씩 연결시키면서 알파, 베타, 감마 사이의 관계 구한다라는 이야기. 자, 이어서 21
21번. 그 21번 문제 상황 그려놨고 기억, 니은, 디귿, 참, 거짓을 확인하라는 문제야. 자,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것이 25라고 주어져 있어. 단수름이 이제 5인, 이제 4분원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자. 자, 문제를 보면, 자, 요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일단 존재하는 거고,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점 P에 대해서 Q라는 점을 어떻게 잡았냐면, A라는 점이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 4,2도, 그리고 A라는 점이 고정, P라는 점이 동점, 그걸 좀 파악을 해줘야 돼. 그랬을 때 Q라는 점은 APQ라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이 되도록 만드는데, Q가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얘들아. Q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 뭐, APQ, 뭐, 요런 뭐,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제 무게중심이 된다는 소리야. 그랬을 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을 구하래. PQ의 중점을 구해보라는 얘기니까, PQ의 중점?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상황에서 요 A라는 점을 원점으로 이제 대칭 이동을 시킬 때,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킨, 대략 한 이 정도 있다고 칠까? 요 점의 좌표를 A 프라임이라고 놓는다면, 점을 A 프라임이라고 놓는다면, 요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까지 일단 써놓고 출발하자고. 즉, A'에 대한 새로운 점의 정보. 그랬을 때, 내가 뭔지는 모르겠다고. 뭐, 이 P라는 점이 뭔지 몰라. X1, Y1이라고 일단 주자고. 해석이니까. Q라는 점은 뭐, 어디 뭐, 대충 찍히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뭔가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근데 얘가 뭐가 된대? 무게 중심이 된대. 그림을 그리기가 좀 지저분해서 생략을 할 건데, Q라는 점의 좌표는 뭔지 몰라. 그 점의 좌표를 X2, Y2로 두고 일단 출발해 볼게. 자, 그러면 무게중심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일단, 뭔지 모르겠으나, 뭐,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서, 이렇게 뭐 보조선을 하나 그려놓고, 조금 잘 그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뭐 그렸다고 칠게. 요 점이 이제 Q라는 점이라고 치자. 이 중점이래, 중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는. 일단 A'이라는 점은 잠깐 지워놓고 시작하자. 그림이 좀 지저분해 보이네. 어, 일단 요 점은 조금 있다가. 자, 요 상황이야. P와 Q라는 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중점이 되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기억에 관한 해석. 그래서 요 점이 A'이라고 일단 놔두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까지 표현해주고 출발을 해볼게. 자, 그럼 구해보자. 무게중심 좌표 주어져 있으니까. 한마디로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해보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4 얘를 뭐로 나눈 값이 3으로 나눈 값이 0이 나오면 동시에 마찬가지 y좌표 y1 더하기 y2 더하기 2가 나오겠네. 이거 설마 여기라는 이유게. 따라서 우린 관계식 두 개를 알 수 있어. 선생님 x1 더하기 x2의 값이 얼마가 되면서 마이너스 4가 되면서 y1 더하기 y2의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중점의 좌표니까 얘를 2로 나누는 거야. 2로 나누고 양들 2로 나누면 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된다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당연히 무게중심이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2대 1이 나온다는 건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값이 뭐라고 표현할까? 그 무게중심의 연장선이라고 이렇게 놓은 건데 그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제 원점이라는 해석인 거고 PQ, 한마디로 요 PQ라는 요 선분, PQ라는 요 선분의 중점이, 이 무게중심의 정이 아닌 중선의 요점이 무게중심의 정이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질문이 들어올 수 있다고, 요 값이 요 직선 위에 이제 존재하는가, 한마디로 무게중심이라 중선의 연장선 위에 A'이 존재하는가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왜냐하면 A는 A'과의 관계 원점 대칭이고 원점 대칭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연장선을 그렸을 때
이 교점이 존재하는데 그게 뭐? 중점이 될 거라고. 누구의? P, Q의. 실질적으로 뭐 직선 그려봐도 그렇게 나오고. 일단 이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두고 문제 해석 다시 해야 돼. 자, 얘가 이제 기억을 참이라는 거 만족했고, 니은이라는 요 조건을 한번 살펴볼 거야. 니은은 A 프라임, Q, A 프라임과 Q, 그곳의 길이 구하래. 요 길이 그냥 구해보자. 그렇지. 어떻게 구하니? X2 플러스 4 전체 제곱이고, Y2 플러스 2 전체 제곱. 요 값이 과연 일정한가라는 물음이거든. 근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 첫 번째 관계식, 어떤 관계식? x1 더하기 x2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사실과 y1 더하기 y2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X2와 Y2에 관한 정보는 없어도 X1과 Y1에 관한 정보는 알 수 있어. 어디서? 여기서 알 수 있지. 아, X1 전체 제곱 더하기 Y1 전체 제곱이 25라는. 왜냐하면 X1, Y1이라는 P라는 점의 좌표는 원의 방정식 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4분의 위에 있는 점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를 뭐로 바꾼다? 그래서 제 X1으로 바꾸면 된다고. 즉, X2의 값은 선생님 어떻게?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4와 같겠고 요 식에 의해서 y2의 값은 y1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2와 같겠지.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을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보일래나 모르겠다.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소거되면서 마이너스 x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y1의 전체 제곱. 그럼 요 값이 뭐로 바뀌니? 아 선생님 요 값은 루트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으로서 이 계산이 되어질 수 있고 이 값은 얼마라고? 5라고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 지을 수 있겠지. 즉 무슨 얘기냐면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그려지는 A''과 Q 요 선분의 길이가 얼마로 고정된 거야? 5라고 고정된 거래. 자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서 니은도 참이야. 기억도 참이고 선생님, 니은도 참입니다. 라는 것까지 이제 유도했으면 기국도 당연히 참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선생님이 이 시간을 빌어서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을 선생님 괜히 기억 니은 되게 찍자고 해가지고 미안. 사과를 안 받아줘. 집중해, 닥치고. 자, 그래서, 자, 디귿 명제를 한번 보여보자고. 자, 디귿이 뭐냐면, 넓이의 최대값, A'과 Q와 P. 이거 잘 모르겠으면 한번 그려봐. A'이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볼게. 이런 식으로. A', PQ. 요 삼각형이에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이제 곱하는 문제야. 한번 잘 보자.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그려졌지만 그래도 조금 고민을 해보면 중요한 건 요 Q라는 점도 얘들아 동점이야. 그리고 요 P라는 점 역시 동점이야. 단 요 A'이라는 요 점만 정점이야.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럼 얘네 두 개가 지금 움직이는데 연관돼서 움직여. 왜냐하면 여기 중점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즉 P와 Q의 중점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거라고. 근데 이 해석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기억 니은의 조건을 좀 살펴봐야 돼. 괜히 기억 니은이 명제가 참이라는 걸 보이는 게 아니라고. 얘네 두 개가 한마디로 기억 니은 디귿 명제구나. 디귿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랑 이렇게 흐름을 잡아서 유도를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어. 그럼 앞으로 가야 돼. 디귿이 참인지 거짓인지 보이기 힘들다면 기억 니은을 좀 해석해보라고. 그럼 기억에서는 뭐 중점 그렇다 쳐요. 니은 봐봐. 뜬금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라는 값으로 고정이 돼 있거든. 근데 이 5라는 값은 어디에도 있는지 한번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 뭔데? 그렇지, 반지름이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래 한번 연결해보자. P라는 점과 좀 요 길이가 얼마나 소리니? 5라는 얘기야. 그럼 보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예,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자고. 그러니까 그림만 좀 명확하게 그리면 이게 두 개가 합동이 된다는 걸 금방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이거를 정확히 이제 증명만 해주면 된다 그래요.
자, 봐봐. 일단 요 두 개의 값, 기울기 한번 볼까? 아니, 잘 생각해봐. 요 값의 기울기와 요 값의 기울기가 동일해지면 얘네 두 개가 뭐가 된대? 평행이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 더군다나 요 길이가 2대 1이야. 자, 봐봐. 이거는 뭐 원점 대칭.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2대 1이야.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겠지? 아니, 전체가 같은데, 그것의 중점이야. 그러니까 2대 1이고,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아. 아, 무슨 얘기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아요, 선생님. 더군다나 문제, 어디서? 기억에서 무슨 얘기했니? 중점의 좌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럼 이 삼각형은 합동이 되겠지. 원래 이게 평행이라는 거 증명 안 해도 합동이 나와. 왜냐면 SA, S 합동이 되는데, 그래도 좀 찜찜하니까. 한번 구해볼게. 자, 요 기울기를 구하면 X2, 플러스 4. 요분에 뭐 나오니? Y2 플러스 2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여기 관계식, 요 두 개의 관계식을 한번 살펴보자고.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요 값은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X1분의 마이너스 Y1 나오는 거야. 아, 그럼 요거 약분하면 X1분의 Y1이 된다는 거야. 근데 X1분의 Y1, 요 기울기가 X1분의 Y1 되지 않겠어?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결론 지으면, 아, 선생님, 요 빨간색 부분에 삼각형을 떼다가 여기다 이어 붙이면 꼭 들어맞는다고, 합동이니까. 한마디로 이 문제는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헷갈리나? 색칠 공부가 요래요래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지. 야,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삼각형인지 구분이 안 되네. 어쨌든 그래서 한번 여기서 한번 헷갈리니까 여기다 작은 버전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런 상황이고 얘들아 이렇게 있고 x축 y축.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가 고정돼 있어. 여기가 A 프라임이고 이 값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얘가 이제 원점이라고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해석하기 편하다고. 이제 뭐가 움직이니? 점 P가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움직여. 그랬을 때 얘가 한 밑변으로 고정이 돼. 이 밑변의 길이, 이가 이제 밑변이 되겠지. 이 밑변의 길이가 어, 아니, 밑변이라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길이는 얼마가 나오니? 4, 4, 16에 2, 4니까 루트 20. 루트 20은 2 루트 5가 나오겠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이동해서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요 위치에 있을 때, 요 위치에 P가 있을 때 넓이. 어떤 삼각형? 요 삼각형이 될 거라고. 이렇게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 이때가 이제 최소가 나와. 그래서 요 넓이가 최소가 되겠지. 따라서 요 넓이 구해보면 뭐 밑변이 2루트 5라고 했는데 요 삼각형에서 그럴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여기가 밑변으로 두면 넓이 최소값 m 요 값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5로 잡으면 높이는 요 y좌표의 절대값이 되겠지. 얼마? 2가 나오겠지. 따라서 최소값 얼마? 5라고 일단 결론 짓자.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 최대값은 요 변을 기준으로 얘기를 잘 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 P가 왔다 갔다 움직일 건데,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지. 애들이 직관적으로 뭐, 여기에 P가 있으면 넓이가 최대되지 않나요? 그거 아니야. 왜냐면 이렇게 곡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넓이, 최대값 어떻게 우리 예전에 구하기로 연습했냐면, 요 직선 보임? 요 직선 이렇게 올려가지고 접할 때 이제 최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자, 봐봐봐. 일단, 요렇게 연결을 지을 거야. 여기. 반지름이 될 거야. 그럼 요 점이 뭐라고 그랬니? x1, y1이라고 했고, 요 직선의 기울기가 x1분의 y1이라고 놨었지?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의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고. 원 위에 점이니까.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는 25라는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라. 아까랑 아이디어는 똑같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 이건 암산하자, 얘들아.
여기에서의 뭘 구했더니 길을 구해 봤더니 요건 생각 안 해도 돼. 얘만 이항시켜서 y1으로 나누면 되거든.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나와서 오케이 얘네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2 나온다 소리야.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수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라. 그럼 우리는 넓이의 최대값 어떻게 구한다고? 요 삼각형 일대가 넓이 최대값 나오고 요 밑변의 길이가 2로 돌아오고 그럼 높이가 얼마가 나오면서 5가 나오면서 그걸 2로 나눈 값, 즉 최대값 m의 값은 얼마가 나와? 5 루트 5가 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겠다. 자, 끝났네. 아, 요 두 개의 곱은 25 루트 5라는 결론으로 문제를 잘 마무리하면 되는 거야. 2번. 자, 29번. 그 29번 어려워, 많이 어려워. 왜 어렵냐면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다뤘었던 그 21번 문제도 그렇고 20번 문제도 그렇고 이 상황을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로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했던 킬러 문항 20, 21, 29, 30 이런 거 풀면 죽는다는 소리야. 그래서 킬러 문항이야. 재미없네.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좌표 평면상에 표현해야 되는데, 자, 보자, 얘들아. 뭐라고 주어져 있니? 원의 방정식 하나 주어져 있어. 이 원의 중심이 얼만데, 0이 되겠지. x축 위에 있는 원이라고. 대략 상황을 한번 봐봐. 자, 요렇게 x축이 있어. x축이 요렇게 있고. 근데 이 위에 pq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pq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후의 점, 요 이후의 점, 이 두 점에 뭘 의미한 거니? 해석 잘해야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뭔데? 그래, 기울기야,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 상황을 한번 해석해야 돼.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릴 때 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요 상황을 그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한 상황에 대한 그 해석을 해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원이 하나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뭔지 모르겠는데 원이 조금 작게 그릴게. 이렇게 있어. y는 x 대칭이니까 얘가 y축이 될 거라고.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나오면서 0,6이 이렇게 나오면서 반지름이 r이 이런 원이 될 거라. 응? 그러니까 6,0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0,6이 되고 반지름 r로 유지될 거라고. 근데 한번 곰곰이 살펴보자. 조금 쉬운 것부터 접근해. 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 봐봐. 최소값은 무조건 0이래. 최소값. 한마디로 이 결과가 0이래. 이 결과가 0이 상황이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그럼 분자는 0이 돼야지. 즉, 이 상황이 의미하는, 이 상황에 해석되는 바는 y2라는 이 값과 y1이라는 값이 같아져야 된다는 소리야.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지금 요 위에 있는 점이 누구니? x1, y1이란 말이야. y1은 요 주변을 계속 이렇게 맴돌 거야. 근데 원래 상황에서 얘는 x축으로 좌우로 이동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괜찮니? 그랬을 때 y2와 y1이 동일한 상황은 y1이 제일 작아지고 y2가 제일 커질 때 그 값이 같아진다? 즉 어떤 상황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 x축을 먼저 그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 상황에서 원이 어떻게 이동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이동시켜 볼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 중심이 뭔지 몰라. 근데 요 축이 x축이 되겠지. 얘가 어떻게 되면서. 그치? 따라서 요 점의 좌표는, 요 점의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면서 6 플러스 k, 0이 이렇게 될 거야. 반지름의 길인 r이 되겠지. 여기서 r이 나온다고. 잘 생각해봐. 여기가, 요 상황이 지금 뭐가 나오는 거야? 지금 요 위에 움직이는 점이 x2, y2고, 요 위에 있는 점이 x1, y1이야. 그럼 요 값이 x1, y1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 요 점이 x2, y2로 된다면, y1과 y2가 같아지지. 최소값이 기울기에 대한 문제라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 노란색 원이 있어. 요 노란색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누구? x1, y1이고, 요 빨간색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누구? x2, y2인 거야.
여기다 노란색으로 써볼게. 이렇게. x, y, y.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에 관한 해석이라고. 그 기울기의 최대값이 3분의 4인 거야. 그럼 그때 최대값이 어떻게 돼야 될까? 접할 때가 될 거라고, 분명히. 그것만 알면 문제가 좀 의외로 단순했다. 상황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 즉, x1이 막 움직여요. x2, x2, y2가 막 움직여요. 그랬을 때, 선생님 왜 여기다 그랬는지 생각해봐. 이 원이 이렇게 x축이 양의 방향으로 k만큼 평이동됐으면 기울기 무조건 음수 나온단 말이야. 근데 기울기 양수라고 했으니까 일부러 여기다 그린 것 뿐이라고. 그럼 상황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한번 유추를 해보자고. 아, 기울기가 이렇게 이동돼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선생님. 조금 극단적이지만. 이런 상황?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보면, 요 기울기가 훨씬 더 크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찾아보자는 소리야. 노단, 얘보단. 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있는데, 요렇게도 존재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요 기울기가 얼마? 3분의 4. 얘보다 큰데, 뭐, 그건 뭐 필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고. 왜냐면 이건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어떤 해석을 할 거냐면, 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 이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방식 하나 만들어 보자고. y는 얼마? 3분의 4x 플러스 n이라고 두고 출발할 거야. 얘랑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 두 개의 원과 비교할 거야. 자, 첫 번째 원은 중심이 얼마이고, 0,6이고, 반지름의 값이, 이건 아까 구하다 말았구나. 왜 그랬지? 요 길이가 y1이야? 요 길이가 y 뭔 소리 하고 있어? 여기가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이 아래 값이 이게 딱 일치되니까 6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R이 먼저 끝나. 이 아래 값은 얼마? 6이 되는, 아래 값은 얼마다? 3이라는 소리야. 즉, 요 값은 절대값 3 플러스 K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K의 값이 뭐가 될지는 이제 지금부터 체크해보자고. 자, 그럼 아래 값은 얼마로 보죠? 3으로 보죠. 여기서 하나 비교하면 딱 봐봐. 주어져 있고, n을 몰라요? n이 나온다고. 자, 두 번째. 중심이 이번에 얼마이고? 6 플러스 K, 0이고, 반지름 0이라는데, 그럼 여기서 K 값이 0하고 나옵니다. 순서를 봤을 때. 자, 천천히 한번 보자. 자, 이식 정리할 거야. 양변 3 곱해서 정리하면, 4x, 마이너스 3i, 플러스 3n, 이것이 얼마가 나오니? 0이 나오고, 어떤 점? 일단 0,6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보자. 그럼 루트 25 나올 테니까 5분의 절대값이야. 0,6 대입하면 0 나오고 18 나오니까 3n-18이 나오고 이 값이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자, 결론 짓게. 아, 3n-18의 값은 둘 중 하나입니다. 15이거나 마이너스 15이거나. 따라서 이거 미친 듯이 암산하면 여기서의 결과값 3에는 뭐가 나오면서 33이 나오고 여기서 3에는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그래서 빠이빠이 체크해주면 n의 값은 두 개의 후보군이 있어. n은 얼마? 12. F야 플러스 1이지. 그리고 n의 값은 얼마? 1이라는 결론인 거지. 그래서 요 그래프 상황을 한번 봐봐. 그 n의 값이 11이면 이런 상황이 나오겠고 또 어떤 상황? n의 값이 뭐 1이라고 치면 이런 상황으로서도 얘기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교점이 존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얘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최대니까. 기울기가 최대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얘로 한번 생각해 보자. 요식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는데, 33으로 바뀌니? 이제 33. 그 다음에 누구랑? 얘네 두 개 비교해. 자, 마찬가지야. 요식 동일할 거라고. 그러면 얘기해 보자. 5분의. 자, 절대값.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얘를 대입해야 되거든, 지금. 그치? 64, 24. 플러스 4K 나오니? 그리고, 여기 0 나오고, 33. 이것이 얼마가 되는데 3이 되셔야 된다. 빨리빨리 계산해주면 절대값 4K 플러스 얼마 나오지? 50, 7 나오니? 요 결과값이 얼마인 거예요? 15를 만족하는 4K 플러스 57. 요 값은 15 혹은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럼 4K의 값은 두 개의 후보군이 있어. 아, 4K의 값은 얘 이항시키면 미친 듯이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30, 응? 40, 42 나오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42가 이렇게 나오겠고. 얘네들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72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K의 값 두 개의 후보군하고 구했어. 자, K의 값은 이런 양변 4로 나누면, 두 가지일까? 얘는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4, 4, 4, 6이 24? 뭐야. 32. 4, 8에 32.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고. 요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21 나오니? 이런 식으로. 그럼 요 둘 중에 하나는 뭔가 거짓이겠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K가 의미하는 게 뭐야? 요 값이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둘 다 될 것 같은데, 소중 하나 안 된대. 실제로 얘가 안 될 거야. 왜냐면, 뭐? 그런 조건 없는데. 왜냐면 뭐? 이 문제는 29번이니까. 그치? 단답형에 분수를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거 딱 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딱 대입하면, 이것은 마이너스 15의 절대값 15.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문제 푸는 방법이야. 근데 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건, 잘 봐봐, 니까 요 값을 봐봐, 요 값이 얼마니? 마이너스 3이거든. 30번. 그래프 해석의 이제, 마지막. 끝판왕. 근데 이 정도 그래프 해석을 우리는 끝판왕이라고 하지 않고 30번 같은 문제를 이제 너희들이 익숙해져야 돼.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미적이든 뭐 그치 기하든 뭐 선택을 할 때 거의 대부분 30번 문제가 그래프 상황에 대한 해석이 되게 많이 나와. 특히 미적분에서. 그래서 너희들한테 뭐 겁주는 게 아니라 지금 미적 1컷이 70점대 후반이야. 우리도 79점으로 떨어져라 지금 기우제를 지내고 있거든. 비야 떨어져라. 등급고사 떨어져라. 근데 2등급컷이 6구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얘들. 조금만 더 힘내서 80점에 1컷을 79로 내리더라고. 지금 미적이 76인가 77인가 막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학이 많이 어려워진다라는. 내일 뭐 두고 봐야지.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유리함수고 이차함수가 나왔단 말이야. 아까 어떤 문제? 20번 문제랑 상황이 약간 비슷해. 20번 문제에서도 이런 조건 비슷한 거 있었거든. 그래서 얘는 30번과 어떤 거? 20번 문제를 꼭 다시 비교해서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야. 어쨌든 그래프지. 그래프에서 그 위해서 그래프 대략적인 개형을 한번 그려볼게. 보면 알겠지만 이거 점근선. x는 얼마? 1. x는 1. 이렇게 그냥 그려. 축을 먼저 그릴 생각하지 말고 x는 이러고 일단 그려두고. 자, 여기서 y는 2가 될 거라고. 1,2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뭔지 모르겠으나, 이해가 되겠네. y는 2.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 때 그래프는 조금 더 실사에 가깝게 상황에 정말 근사하게 그려주는 게, 직관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그려주는 게 좋아. 어쨌든 뭔지 몰라. 요거 체크할게. 요점의 좌표는 1,2라고 이렇게 써주고. 자, 요 이차 함수는 내가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하지만, a,0이라는, 한마디로, 어디 갔니? 일단 요 값은 뭔지 모르겠어. A를 기준으로 크면 요 이차함수 그래프의 꼬라지가 나오고 A를 기준으로 작거나 같으면 유리함수 그래프의 꼬라지가 나오겠지. 근데 A는 당연히 1보다 작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X는 A라는 게 뭔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대충 하나 그려. 뭔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X는 A가 있어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점근선을 기준 1-A는 양수거든요. 양수. 그러면 유량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중요한 건 뭐니? A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럼 뭔지 모르겠으나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여기까지인 거기.
요렇게까지. 여기서 딱 끊긴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점의 좌표는 뭐가 나오면서? A, 아니, 모르겠으면 대입해. 대입하면 되잖아. A 대입하면 A, 마이너스 1 나오니까 1 나오겠네. 얘도 마찬가지야. A 대입하면 1 나와. 어디 보지 말고. 그 이후 상황에서는 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쫓아가겠죠.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를 좀 넓게 그리는 게 좋을 거야. 아, 방금 생각났어. 여기 좀 넓게 그리는 게 굉장히 좋을 거야.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그려보면. 어쨌든 이 노란색 그래프는 고정돼 있고. 자, 어떤 상황? 이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상황을 해석하기 전에 기억을 보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0이 어디 있을까? 요 사이에 뭔가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 좀 길게 그리라고 했어. 다시 그릴게. 보자. 방금 생각났네. 아이고야.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 대략. 여기다 x는 1이라고 놓을게. 그럼 요게 이제 뭐, 어디 갔냐? 요 값을 기준으로 뭔가 y축이 존재할 거라고. y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y축을 하나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얘가 y축, y축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 요점의 좌표가 a, 1이라는 건 알고 있고 1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1을 기준으로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y는 선생님 이거 왜 그렸냐면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아니 잘 생각해봐. 얘만 없으면 이거 x는 a 그리고 x는 0. 원점과 여기서 원점과 어떤 점 x는 a라는 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근데 요 1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요 값이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xy가 나온단 말이야. 그거 하나가 누구니? a고 또 하나는 뭐야? b란 소리야. 한마디로 얘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0,1이 된다는 소리야. 자, 한번 생각을 해봐. 한마디로 요 점을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돼. 이 점이 어떤 점이니? 이 점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a를 여기다 한번 대입해보면 대입할 수는 없으나 대입해보면 1이 나와서 함수값 1이 나와. 그 이 차 함수 뭐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뭐 위로 볼록할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여기가 1이니까 1만큼 좀 더 내려주면 요 값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면서 x축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가 원점이 이렇게 되면서 대략적으로 이제 그려보면.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요거 해야 돼요. 요거 아까 몇 번 문제에서 20번 문제에서 비슷하게 해석했잖아. 이 말의 의미는 fx는 2, fx는 마이너스 2, 이 교점이 오케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또는 이니까 어때? 한마디로 절대값이라고 했으니까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 어떤 값이랑 y는 2라는 요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뭐. 됐니?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자. 여기서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결과가 fx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항상 양수일 때가 있어. 그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그러면서 뭘 만족하는, 교점 두 개 만족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 첫 번째 상황이 빨간색 상황이거든요, 얘들아. 자,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접해야 돼. 그리고 어떤 점을 지나야 돼? 요 점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지. 그럼 애들이 물어보거든. y는 이랑 이 교점 하나인데요, 선생님? 왜냐하면 뭐? 절대값이라고. 그리고 이게 쭉 내려가니까 얘도 언젠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존재하겠지. 하나, 둘. 이 상황을 해석해야 돼. 그래서 빨간색 상황이 첫 번째 나와. 요렇게 그려지고, 이게 y는 fx의 절대값. 그 교점 두 개 나오는 상황까지 만들어주는 것 뿐이야. 빨간색 상황이. 그럼 봐봐. 이게 지금 요 값이 추계방정식 나와줘야 되거든. 그 추계방정식은 여기서 구할 수 있을 거라. 왜냐하면 대칭성에 의해서 같아져요.
왜냐하면 이 함수값이 같으니까. 함수값이 1로 같기 때문에. 그럼 이 0과 a의 반토막, 이 x의 값은 뭐가 나온다? 2분의 a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 가해서 봐봐. 0보다 작은 0이 지금 어디라고 했니 지금? 얘가 지금 x는 0이거든? 얘보다 작은 상황에서 고민하겠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최소값이 f의 마이너스 2라는 소리야. 한마디로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그럼 여기 그래프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여기 그래프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서만 봤을 때 최소값이 어디서 갔는지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어떤 케이스니 fx가 지금 요런 상황이거든. 한마디로 절대값 fx를 그렸을 때 0보다 작은 상황에서 항상 양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요 그래프에서 어떤 점이 최소가 나온다 소리야? 여기서 최소 나오지 않겠니? 얘는 구멍이 지금 메꿔져 있지만 어쨌든 뭐 상관이 없겠지. 그러면 얘가 뭐란 소리야? 요 x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야. 그걸 찾아야 돼. 요 값에서 뭘 갖기 때문에 최소 값을 갖기 때문에 최소 값을 갖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가 실질적으로 아니 잘 생각을 해봐. 요 값을 기준으로 요 값을 기준 지금 요 그래프 요 y축을 기준으로 왼쪽만 보자는 소리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최소값 여기서 가질 수밖에 없다고. 즉 x는 어디에서 a에서 뭐를 가져?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첫 번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줄 수 있다고. 그럼 a는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지. 그랬을 때, B의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B의 값은 여기 있잖아. 이 식을 한번 수정 보자고. 이렇게 되면 되니까. 그러면 한번 써볼게. B의 X 플러스 2 나오니? 플러스 1의 이런 상황이야. 그럼 B의 값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응? B의 값은 어떻게, 함수값 새로운 거 여기 있잖아. 그럼 요 값이 뭔데? 마이너스 1 아니야? A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봐. 지금 마이너스 B 1 나오지? 플러스 1이 얼마야? 2야, 2. 요 값이 되니까. 요 점의 좌표가 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얘 대입해서 B 구한 거 뿐이야. 어렵게 보지 마. 따라서 요 값은, B는 얼마 나오면서,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1 나오나? 이렇게 하나 이제 끝내는 거야. 그래서 A, B가 일단 구해놨어. 마이너스 2,3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 왜? 문제에서 이렇게 있대. 그래서 힌트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금 절대값의 상황을 해석했는데, 양수인 구간에서 했는데, 뭐가 음수가 돼서 뭐 어떤 상황이 만족하지 않을까? 라는 걸 잘 찾아야 돼. 그래서 여기다 한번 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표현해보자. 자, 이제 여기가 X축이야. 상황 다 그려놨으니까 대충 그리기만 하면 돼. 자, 여기가 Y는 1이라고 했자. 그리고 여기가 Y는 2라고 했게. 이런 상황. 지금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함수 fx의 교점 두 개 찾을 거야. 이 과정은 똑같아. 비슷해. 자,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 요점이 뭐니? a, 1. 그래서 이 상황은 그다음 문제 안 쓰네. 이런 상황. 유리함수 부분. 자, 이제 이 참수 부분을 그려야 되는데, 자, 말 그대로, 요 정도? 아무렇게나 하나 그려보자. 대충. 여기. Y축이라고 둘게. 그래도 되잖아.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어떤 값을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함수를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럼 보자.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요 점과 어떤 점 지른다고 했니, 아까? 0,1 지난다고 했잖아. 요 점 지나야 돼. 여기. 이렇게. 그럼 봐봐.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뒤집어 올렸을 때,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끊기나? 이렇게. 이해되니? 원래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지금. 이상한데, 원래는, 진짜, 이렇게 갔다가, 원래는, 이렇게
아, 어렵다. 요런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분명히. 조금, 그렇지? 이렇게. 한마디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내려갔다가, 요렇게 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배치 이동시키면, 노란색이 이렇게 안 나오고, 그림 어렵네.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떤 식으로 나오겠니?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주겠지. 이렇게. 이런 상황도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즉, 요 값이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까 구해놨다고. x는 2분의 a라고 이렇게 구해놨다고. 그랬을 때 여기 교점 하나 나오고 선생님 여기 교점 하나 나오니까 문제 상황 만족하면서요. 아니, 그럼 요 x가 음수인 구간에서 지금 절대값이 아니라 그냥 fx야.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에서 갖는다고. 그럼 제일 작은 값이 뭐니? 얘거든.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야. 이게 근데 뭐였는데? 추계방정식이었거든. 아까 추계방정식이 얘였단 말이야. 요 값은 얼마?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 어려운 얘기야. 따라서 a의 값 일단 결론 짓자. 여기서 요 관계식에서 a의 값은 얼마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오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래서 a에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보자고. 어디다 쓸까? 칸이 없네. 어.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a에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저 식이 뭐 나오니? bx x 플러스 4 나오니?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지금 요점의 좌표 어디 갔냐? 요점의 좌표가 뭔데? 마이너스 4, 2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4,2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 대입하면 0 나오니까 b를 못 구해. 그럼 다른 좌표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 좌표가 누군데? 얘 아니야? a가 얼마였는데? 마이너스 4, 얘 새로운 점 찾는 거야. 아까는 반대였지. 얘를 구해놓고 요 값을 유출했듯이 얘도 마찬가지라고. 그럼 여기다 한번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4, 어디 갔어? 야, 이게 왜 마이너스 4,2야? 미쳤어? 마이너스 2,2 되겠지. 뭐하고 있니? 얘가 지금 마이너스 4,1이라며.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올까? 마이너스 8,1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정신 차려. 대칭. 대칭성에 의해서. 맞아? 네. 진짜? 맞아요. 오케이. 아니면 너 죽는다. 네네. 네. 따라서 마이너스 8을 대입해봐봐. 그럼 마이너스 8b 나오니? 뭐 나오지? 마이너스 4 나오잖아. 네. 그럼 플러스 4팔에 32가 나오네. 왠지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B 플러스 1이 뭘 만족한데? 2를 만족. 이거 뭔가 잘못됐어. 잠깐, 다시. 자, 다시. 자, 약간의 혼선이 있었어.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얘기됐냐면, A가 마이너스 4라는 것까지 준비됐지. 요 값의 좌표가,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1이 되고,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1이라고, 2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를 대입해 보자고. 자,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대입하면 0 나오니까 얘 대입해야겠다. 미안. 얘 대입해야지. 그래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나오니까, 마이너스 4b 플러스 2b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b의 값은 얼마 나오니? 근데 이건 절대값이잖아. 정말 답답하다. 절대값이니까 얘가 나와야지. 헛소리 하고 있어. 그치? 선생님처럼 실수하지 말라고. 얘는 얼만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5로 바뀌어? 그렇지. 마이너스 2로 바뀌면서 b의 값은 얼마? b의 값은 4분의 3 나온다는 소리야. 따라서 하나 더 구했어. a의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b의 값은 뭐가 나온다고? 4분의 3 나온다고. 그래서 얘 세 개를 다 더하래. 다 더하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7 나오니? 네. 마이너스 7 더하기 4분의 3이 나올 때 여기다 얼마를 곱하라니? 마이너스 45를 곱하래. 마이너스 45 곱한 4칠에 281단 나오니? 여기다 마이너스 40 곱하면
마이너스 30 나오나? 그래서 결론은 얼마? 250이라는 결론이 잘 이렇게 유도가 되겠네. 문제 많이 어려웠어. 그래서 이 그래프 두 가지 상황을 체크해야 되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자. 고생했어.